대한항공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대한항공은 역사책에 기록될 날이요. 단순히 12% 급등해서 이런 말씀 드린 건 결코 아닙니다. 그저 6,2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지금 발생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소름 돋게도 대한항공은 정말 오랫동안 치밀한 세력들의 작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다른 말씀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4월 20일에 제가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뭔가 예상치 못한 재료가 터질 걸로 보인다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시작이 됐죠.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건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가늠할 수 없다. 왜냐? 재료도 재료지만요. 지금 외인들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무려 6천억 원을 순매수를 했어요. 여기에 더 재밌는 사실은 JP모간 오늘 66만 주 순매수했고요. 추정 가격은 3만원대입니다. 3시 30분 55초까지 JP모간 쪽에선 33,000주 매수 주문 들어왔고요. 오늘 하루 동안 그렇게 66만 주를 매수한 JP모간은 지금 현재 대한항공을 무려 66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모건스탠리도 오늘 18만 주를 매수했어요. 장 초반부터 9시 32분에 대한항공을 모건스탠리가 보신 것처럼 29,950원에 18만 주를 매수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4월 20일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핵심만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여기 지금 매집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가 매집이라고 자, 분명히 매집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JP모간과 모건스탠리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마어마한 매집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야, 이게 오늘 이 소식이 나오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여행항공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이상하죠? 자, 지금 보시면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의류, 게임, OTT, 화장품, 요지 부동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여행 항공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항공, 뭐 빠짐없이 나오는 글로벌 텍스프리부터 시작을 해서 맞죠? 자, 항공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일각에선 야, 이거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유가 떨어진 거랑 이 주가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뭐 이건 뭐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기름값 왜 이렇게 안 떨어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랑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핵심이냐? 요겁니다. 자, 또 중요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5월 13일에 여러분에게 이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과 어떤 것을 협상할 것인가, 그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안건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핵심은 보잉 항공기를 구매해라, 미국의 항공기를 구매하라는 게 가장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은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고요. 그죠? 그럼 그 보잉 항공기를 구매해서 어디에 쓰겠느냐라는 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운항수를 늘린다 그랬어요. 그죠? 운항수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리오프닝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작이 됐죠. 대한항공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어떤 소식이 나오냐면은 자, 중국의 보잉 200대 구매 물고에 엔진까지 추가적으로 수주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보시면은 에어버스 앞서 보잉 추격한다. 항공기의 인도량은 늘렸지만 주문은 산더미처럼 쌓였다. 지금 항공기 제조업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회복 자체가 아니라 주문이 10년치나 쌓였대요. 근데 여기에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항공기 시장까지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해서 종전이 돼서 아닙니다. 정확히는 본질적인 이야기는 앞으로 여행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자, 오랜 갈등이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오늘 말씀드린 흐름은 정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내용이고요. 시청료는 좋아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지금 끄고 나가신 분들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기회 하나를 놓친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요. 외인 투자자들이 괜히 6천억 담은 게 아니거든요. 외국계 증권사인 모건스탠리와 JP모간이 괜히 물량을 모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격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하필이면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란 문제 해결했죠. 중국 문제 해결했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의 다음 시나리오는 경제협력입니다. 경제협력. 미국이 원하는 구도로 경제협력을 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저렴한 원유를 공급해 주던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항구가 봉쇄되고 더 이상 원유를 중국에 공급하지 못하는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렴하게 원유를 공급받지 못하는 중국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에너지원을 수입하지 못하니까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강제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 미국이 중국에게 바랬던 게 뭡니까? 경제 협력할 건데 일단 너가 우리 항공기 좀 구매해. 그래서 보잉의 CEO까지 데려간 거거든요. 자,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항공기를 구매하고 나면은 여행객들을 늘려야 됩니다. 운항수를 늘릴 수밖에 없거든. 그 수많은 비행기 전시하려고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백 대를 왜 구매하겠어요? 운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마당에 종전까지 됐다? 서명했죠. 그죠? 뭐 미국이 원하는 형태든 이란이 원하는 형태든 어떤 형태가 됐든 결론적으로 종전은 됐습니다. 그러면 종전이 된 마당에 앞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면 유럽발 비행기, 전세계 여행객들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중국, 이 보잉의 항공기를 구매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여행을 장려하겠죠. 그럼 나중에 여행 테마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꽉 막혀 있었던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경제협력이라는 타이틀과 더불어서 전세계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긴장감이 고조됐었는데 러우 전쟁이든 이란 전쟁이든 이런 것도 해소가 되면서 경제협력과 여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오버랩이 되면서 이 대한항공의 주가가 역사적인 랠리를 끌어낼 수 있다.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 드디어 몇 년 만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합병에 성공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아나 인수해서 합병에 드디어 최종적으로 성공을 했고요. 이런 와중에 미중 갈등까지 해소가 됐습니다. 물론 원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완벽하게 해소되고 둘이 동맹구도로 들어갔다라기보다는 경제협력을 먼저 우선시하게 됐다. 지금 이대로 가다 둘 다 죽으니까 우리 협상하자라고 했고 협상이 잘 돼서 종전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종전 뒤에는 둘 다 윈윈하기 위한 어떤 경제적인 움직임이 시작이 될 텐데 그게 바로 저는 첫 번째로 여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행죠. 항공사들이 지금 분주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 보잉이 뭐 물건을 잘 팔아서 보잉만 가는 장세였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뭐 모두 투어라든지 뭐 하나 투어라든지 보이시죠? 뭐 에어 부산 이런 애들이 함께 갈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장부터 만약에 자 면세 관련주들인 글로벌 텍스프리 이 종목이 만약 상한가를 가거나 뭐 호텔신라나 현대백화점, 신세계 얘네들이 주가가 연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자 그때부터는 여행 테마가 굉장히 크게 자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원유 자체도 많이 떨어졌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비 관련주들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비주들, 소비에 민감한 경제 민감주들이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유가가 반대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소비에 관련된 주식들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게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주식 자체는 항공, 보잉, 미중 간의 경제 협력 그리고 종전이라고 하는 이슈로 멀티플을 크게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인데 만약 여기에 면세 관련주인 소비 관련주까지 올라간다면은 이건 증시의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전고점마저도 돌파를 했죠. 그죠? 그리고 월봉상 제가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이 매집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렸는데 자 일봉상 위치를 보면 딱 여기에요. 여기 이 안에서 지금 계속 무슨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까?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를 시키는 척하다가 빼고 돌파를 시키는 척하다가 빼고 지금 돌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돌파를 시도하는 척하다가 뺐던 그 주식을 시도하다가 뺐던 주식을 이렇게 신고가 영역으로 밀어 넣었다라는 것이고 이런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만약 비싸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6천억 원을 모았던 외인들은 오늘까지 740억을 추가로 담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묻고 더블로 가자. 비싼 주식이라면 오늘 이렇게 급등해서 비싼 주식이라면 매도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이 미중 갈등에 따른 시나리오, 경제협력, 여행, 종전 이 시나리오가 적중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면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이미 수천억 원을 모아온 외인들은 비싸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뭔가 이 다음으로 기대할 만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서 승부를 걸고 있다라고, 저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크게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점은 높아지지만 고점은 유지가 되는, 한 번씩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 이후에 급등을 그리면서 신고가 만들었고 대량 거래까지 터졌습니다. 주가가 상방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자, 저점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져요. 근데 고점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저점은 높아지는데 고점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밑에서 담아는 가고 있어서 저점이 높아지지만 이 고점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파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물량을 저렴하게 매수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대량 거래가 규칙적으로 발생을 해요. 다만 뭔가 세력들이 구상하는 시나리오에 있어서 아직 타이밍이 되지 않았다면 이 고점 돌파시켜주지 않고요, 그 아래에서 주가를 또 빼며 흔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 구간 아래에서 변동성이 저는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고요. 이 분에 대해서 제가 매집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적중하면서 급등 나오고 있죠. 자, 내일장부터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우리가 대량 거래를 동반한 고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가격을 절대 깨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28,900원, 29,000원 부근, 이 구간을 절대 깨서는 안 되고, 만약에 깨게 된다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이 아래로 좀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특히나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내일장부터 대한항공이 말씀해 드렸던 가격 깨지 않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추세 자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거치면서 급등이 나와 버렸는데, 이런 급등 추세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 선을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된다. 여기를 이탈하면 단기적인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갭상승했던 구간마저도 메꾸러갈 가능성까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밀릴 수 있거든요. 저는 대한항공에 대한 재료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식이라는 게 무작정 올라가기만은 하지 않는 경우들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만 잘 지켜진다면은 매수 타점 유지될 수 있고요. 이 부분만 지켜진다면은 추가 급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디테일을 좀 잡아드리면은 JP 모간이 660만 주를 들고 있고 오늘 같은 날에도 66만 주를 순매수를 했어요. 내일 9시부터 10시까지는 가급적이면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본업이 좀 바쁘시더라도요, JP 모간이 매도하는지 안 하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 모간이 뭐 장기적인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얘네가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단기 방향성이 결정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투자자 매매 동향을 봤을 때에도 외인들이 6천억 원을 지금 모아놨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어쩌면 한순간의 급등 안에서 매도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걸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모든 주식은 저렴할 때 매수하는 법이고 비싸면 매도하는 법입니다. 만약 대한항공이 내일도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싼 주식으로 바뀔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비싼 주식으로 바뀌었다면 누군가가 매도를 할 텐데 그 첫 번째 매도의 주체가 JP 모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모건 스탠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6천억 원을 모아 놓은 외인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본업이 바쁘셔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나만 그걸 모르고 있어서 나중에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대응할 게 없습니다. 속상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구독 누르신 다음에 73717454 여기로 대한이라고 지금 남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일단은 상담이라고 번호 저장부터 먼저 하시고요. 번호 저장하신 다음에 제 연락처로 대한이라고 남겨놓으면요, VIP 혜택을 챙겨 드릴 겁니다. VIP 혜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에게 챙겨드리는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VIP를 가입해야 챙겨드립니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뭐 나중에 뭐 대한항공으로 크게 수익을 낸 다음에 수익금의 일부를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영상 구독하시면 드리는 혜택이자 여러분의 권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을 하시면 차별화된 정보
제공해 드리고요. 주가 시나리오 제공해 드리고요. 타이밍까지 챙겨 드립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정시타라고 말씀드리죠. 정시타. 정시타가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모르는가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식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나가는데 무기도 없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돈이 걸린, 내 피 같은 돈이 걸렸는데 무기 하나 없이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무기를 들고서 어떻게 싸울까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략 하나에 생과 사가 오고 갑니다. 맞죠?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지, 혹은 수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가 나올지, 그 모든 것들은 이 시나리오에 걸려있다. 정보와 시나리오 제가 모두 챙겨 드릴 거고요. 차별화된 정보와 시나리오 여러분께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보와 시나리오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필이면 내가 그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대응 못했다, 타이밍을 놓쳐서 정말 속상한 이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 타이밍마저도 제가 모두 잡아드릴 겁니다. 정시타 받아 가시고요. 7371, 7454 여기로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일부터 정말 피 터지는 전쟁이 시작이 될 겁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을지 모릅니다. 내일장 여러분이 웃는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 준비를 위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세요. 이 대한이라고 남기는 문자 한 통은 여러분께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이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맞죠? 자, 대응하기 위해서 내일부터는 분주하게 움직이셔야만 하고요. 오전장에 제가 바로 연락드릴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꼭 해 놓으시길 바라며,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 드릴 건데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